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번아웃을 탈출하는 과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 주신다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오두막 스토미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나 난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간힘을 써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린 곧잘 아무런 의욕 없이 그저 소진된 상태, 즉 번아웃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번아웃 탈출하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깨진 항아리를 비유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하오니 열린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아웃에 빠지면 아무리 잠을 자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보아도 그때뿐 다시 금세 소진되고 또 다른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상태가 바로 번아웃의 모습이죠. 사실 이는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은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고 하다가 잠시 넘어진 것 뿐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자 했던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을 뿐이죠. 먼저 나 자신의 선한 마음을 크게 칭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성 내려놓기. 먼저 제일 시급한 과제는 항아리의 깨진 부분을 잘 메우는 일입니다. 즉, 나의 영육간 에너지의 누수를 막는 것이죠. 바로 마인드 세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중요성입니다. 내가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세뇌되어 있는 상태, 압박감과 책임감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일단 벗어나야 하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내가 다 맡아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모든 결과를 통제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 때문이죠. 나의 계획대로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는 그 마음이 결국 나의 생명을 태우고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러한 집착에 가까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은 나의 주변에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킵니다. 나의 주위를 바라보세요. 그들이 밉지 않나요? 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이렇게 마음고생한다는 느낌,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나요? 바로 그 감정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어삼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멋진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는 그 중요성을 내려놓고 오히려 과정의 한 걸음에 차분히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진짜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에 마음을 놓아두세요. 이렇게 해야 항아리의 깨진 부분이 재생되어 메워집니다. 그 중요성을 놓아버림이 바로 에너지 누수를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채우기. 다 세워버려서 고갈되고 메마른 항아리 안을 얼른 다시 채워야 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잠입니다. 그간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일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중요성을 좀 내려놓고 약간은 될 대로 되라는 마인드로 편안하게 유지했다면 그간 채우지 못한 잠을 채워야 합니다. 참고로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잔다고 하여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죠. 잠은 항아리를 채우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항아리가 깨져 있어서 물은 물대로 빠져나갔고 걱정으로 잠을 못 자서
공급되는 물줄기마저 약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중요성을 내려놓기로 마음 먹었다면 잠도 조금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잠으로 짬짬이 물을 공급해 주세요. 낮잠은 절대 3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넘겨 깊이 잠들면 밤잠을 설치기 일수이니 오히려 수면 장애가 올지 모릅니다. 잠으로 조금 회복되었다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에 상을 주세요. 본능에 조금 충실해도 괜찮습니다. 쇼핑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그것을 충족시켜 주세요. 이는 항아리에 채워진 물의 탁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간 한껏 탁해져 있던 항아리 물을 씻어내는 것과도 비슷하죠. 다만 중요한 점은 육체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신다거나 게임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지친 나에게 작은 기쁨으로 몸속에 퍼져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해소하기 위함이니 육체 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만 써보셔도 충분합니다. 글을 쓰기 힘들고 귀찮다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3가지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항아리 물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항아리 외벽을 더욱 탄력 있게 해주어서 쉽게 깨지지 않도록 체질을 바꾸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꼭 함께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번째, 항아리 개수 늘리기. 이젠 깨진 항아리도 보수했고 물도 어느 정도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살다 보면 다시 이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탄탄하게 항아리를 잘 복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험난한 풍파에 언제 다시 깨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항아리의 개수를 늘려야겠죠. 항아리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은 바로 희망입니다. 내 삶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희망 품기입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제2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수치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음껏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경제적 자유가 찾아오면 난 무엇을 하며 남은 생을 보낼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아이템을 포착해 보세요. 그냥 노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발전적인 방향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인생 트랙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당장 행동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한편에 품어보고 짬이 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품지 마세요. 이 또한 하나의 집착이요 사념이 되어 결핍의 신호를 생성할 뿐입니다. 그저 그 일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 마음의 황홀감을 떠올려 보세요. 잠시 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회가 옵니다. 내 이성적 논리와 분석과 예측 이런 것과 완전 무관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을 직감적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력이 생성되죠. 우리가 모아놨던 항아리의 물 기억하시죠? 그 물은 바로 이때 사용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닌 이미 된 것과 같은 감정의 동화작용. 바로 그것을 꾸준히 해보면 나에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적확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간 삶에서 마주했던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괴로움으로 방황했던 순간들을 잘 버텨준 나의 육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방황하여 위험에 처했던 순간 나를 뒤에서 꼭 붙잡아 주었던
내 영혼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젠 그 복합적인 삼위일체의 나, 육체, 마음, 영혼의 모든 수고를 칭찬해 주세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번아웃을 극복하려는 멋진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찬란한 빛입니다.